박 교수님의 연구 제안은 매력적이지만 해당 연구는 저희와 맞지 않는 프로젝트로 판단되어 나는 고생물학을 전공한 연구원이다. 고생물학이야말로 인류의 수명 연장과 가장 밀접한 학문이라 확신했지만 내가 수년간 준비한 프로젝트는 번번이 거절당했다. 실러캔스처럼 오랜 세월을 살아남은 고대 생물의 비밀을 파헤칠 수만 있다면 실러캔스의 긴 수명과 느린 성장 속도는 연구 가치가 있었지만 실러캔스는 멸종 위기 보호종이었고 심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만 생존했다. 사육조차 어려웠기에 내 영혼은 시작조차 할 수 없었다. 이젠 돈도 바닥났군. 연구는커녕 생활도 힘들겠어. 그렇게 수년간 준비한 계획이 물거품이 되자 나는 무기력하게 밖으로 나섰다. 늦은 저녁, 덧없이 거리를 걷다가 문득 고개를 들어 가로등을 바라보았다. 가로등 불빛 아래 미친 듯이 날아드는 날벌레들. 하루살이였다. 정신없이 날개를 퍼덕이며 불빛을 향해 몰려드는 그 모습이 이상하리만큼 뇌리에 박혔다. 하루살이도 고대부터 살아남은 곤충이지. 잠깐 하루살이라고. 나는 머리에 번개를 맞은 것처럼 번뜩 정신이 들었다. 실러캔스의 출현 이후로 1억 년이 지난 시점에 하루살이가 등장했고 고대의 형태를 지금까지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지. 더군다나 하루살이는 매우 흔한 곤충이잖아. 나는 마침내 실러캔스를 대체할 실험 대상을 찾았고 곧장 연구실로 돌아가 기존의 실험 계획을 수정하기 시작했다. 하루살이는 성충이 되면 입이 퇴화하고 오로지 번식만 하다가 죽게 되지만 만약 하루살이의 입이 퇴화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수명이 늘어날 수 있을까? 하루살이의 입의 퇴화를 막을 실험을 먼저 해야겠다. 나는 몇 주 동안 관련 논문을 파헤쳤고 마침내 실마리를 찾았다. 내가 새롭게 계획한 연구는 고대 곤충의 퇴화한 형질의 유전자 재활성화였다. 2006년 위스콘신 대학교의 연구팀은 닭의 배아에서 원시 파충류의 이빨 유전 형질을 되살리는데 성공했다. 퇴화한 유전자가 조건만 맞으면 다시 활성화될 수 있다는 증거였다. 하하, 결국 닭도 공룡이란 말이지. 하루살이 알에서 퇴화된 형질 중 일부를 재활성화해서 입의 퇴화를 막을 수 있는지 실험을 진행해보자. 나는 밖으로 나가 하루살이를 잔뜩 채집했고 알을 구성하는 유전 정보를 상세하게 정리하기 시작했다. 하루살이의 입과 관련된 유전 형질을 찾는 방향으로 실험을 진행했으나 원하는 유전 형질을 찾아내기란 쉽지 않았다. 실험을 거듭할수록 예상하지 못한 유전자가 활성화되었고 알에서 변형되고 뒤틀린 돌연변이들이 태어났다. 어떤 것은 혐오스러울 만큼 기괴했고 어떤 것은 형태조차 알아볼 수 없었다. 그럼에도 모두 약속이라도 한 듯 성충이 되면 입이 퇴화되었고 곧 죽음을 맞았다. 젠장, 연구에 진척이 없군. 동료 연구자 몇몇은 내 실험에 대해 윤리적인 문제를 지적했지만 나는 가볍게 무시해버렸다. 윤리적인 부분까지 전부 따지고 있다간 위대한 발견은커녕 제자리 걸음밖에 할 수 없을 거라고. 그날 이후로 나는 연구실에 틀어박혀 실험을 반복해서 진행했고 이 연구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다. 결국 시간과의 싸움이겠지. 은행에서 대출도 받았으니 당분간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겠어. 유전자가 조작된 수많은 돌연변이들이 알에서 깨어나길 반복했고 그중 일부는 내가 아는 생물 분류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모습을 갖고 있었다. 유전자를 강제로 활성화하니 다양한 돌연변이가 탄생하는 건 예상했는데 고대에 저런 모습을 한 생명체가 있었던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생명체인데 실험을 거듭할수록 수명 연장의 단서를 찾으려고 했던 내 초기의 연구 계획과 목표는 조금씩 변질되어 가고 있었다. 이 돌연변이를 보니 곤충의 조상은 갑각류 생물일지도 모르겠군. 조금만 더 진행하면 입의 퇴화를 막을 유전 형질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매일매일 다양한 돌연변이들이 태어나는 걸 지켜보면서 내 손으로 직접 새로운 생명들을 창조하고 있다는 희열을 느끼기 시작했다. 수도 없이 실험을 진행하며 많은 유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여전히 돌연변이들은 성충이 되면 입이 퇴화되었고 얼마 못 가 죽어버렸다. 나는 여유를 잃어갔고 초조함이 커질수록 사고방식도 점점 더 극단적으로 변했다. 아무래도 안 되겠어. 유전자를 하나씩 찾다간 늙어 죽을 때까지 못 찾을지도 몰라. 모든 비활성 유전자를 전부 활성화시켜 보겠어. 억제되어 있던 고대 유전자 형질들을 전부 활성화하는 게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예상할 수 없었지만 나는 하루살이 성체의 입이 퇴화되는 걸 막을 특정 유전자를 빨리 찾아내고 싶었다. 이 방법으로라도 입이 퇴화되는 걸 막을 수 있으면 다음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무엇이 태어날지 예측할 수 없는 끔찍한 실험이 시작되었다.
악취로 인한 민원 때문에 청소업체가 먼저 발견했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무슨 실험을 한 것 같군. 남아있는 흔적들로 보아 곤충을 연구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마치 미사일이라도 맞은 듯 크게 뚫린 벽을 바라보던 경찰 2명이 코를 막고 연구실 내부를 살펴보았다. 사람의 모습은 없고 피 묻은 연구복이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었다. 연구실 안쪽으로 들어간 젊은 경찰이 놀란 듯 중년의 경찰을 불렀다. 여기에 이상한 게 있어요. 랜턴 불빛이 비춘 곳엔 사람 키보다 큰 코치 하나가 있었다. 내부는 텅 비어 있었다. 바닥에 묻어있는 점액질은 구멍 뚫린 벽 쪽으로 길게 이어져 있었다. 이 고치에서 뭔가가 태어났겠죠. 무시무시하네요. 내부가 비어있는 걸 보니 이곳에서 변태 과정을 거친 곤충이 벽을 부수고 밖으로 나간 것 같군. 바닥에 점액질이 뚫린 벽 밖으로 이어진 걸 보면 밖으로 나간 게 분명하니 지원팀의 점액질을 추적하라고 요청할게요. 젊은 경찰이 지원팀의 내부 상황을 전달하자 지원팀은 건물 밖에 떨어진 점액질을 찾아 추적하기 시작했다. 30분 정도 지나자 지원팀에 연락이 왔다. 점액질의 흔적이 강에서 끊겼는데 이 강은 바닥까지 이어져 있어 더 이상 추적하기 어렵습니다. 후, 이 상황을 상부에 어떻게 보고해야 할까요? 한숨을 쉬던 젊은 경찰은 책상에 놓인 일지를 발견하고 펼쳐서 읽어보았다. 수명 연장에 대한 방법을 찾으려고 하루살이를 연구했었나 본데요. 하루살이의 입이 퇴화되는 걸 막으면 수명 연장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나 봐요. 하루살이의 입이 퇴화하는 거랑 수명 연장이 무슨 연관이 있다는 거지? 바보 같은 실험을 했군. 일지의 끝부분의 연구가 어떻게 끝났는지 읽어봐. 젊은 경찰은 페이지를 넘겨 일지의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았다. 결국 수명 연장의 단서를 찾으려던 연구는 길을 잃었으나 나는 마침내 입이 퇴화되지 않는 하루살이를 탄생시켰다. 하루살이라고 적긴 했지만 정확하게는 하루살이의 조상을 창조했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입이 퇴화하지 않는 하루살이는 하루가 지날 때마다 눈에 띄게 크기가 커졌는데 고치를 하루 주기로 만들어 변태를 했다. 이미 성체가 되었는데 반복적인 변태 과정을 거친다니 아직 성체가 아닌 걸까? 10번의 변태 과정을 거친 하루살이는 쇠창살 우리에 가둬야 할 정도로 커졌고 포악하게 날뛰었다. 미치광이 연구원 한 명이 사고를 친 모양인데요. 중년의 경찰이 계속 읽으라는 듯 손짓하자 젊은 경찰은 일지를 계속 읽어나갔다. 나는 결국 이 하루살이를 죽이지 못했다. 아니 죽일 수 없었다. 내 연구의 결과물을 어떻게 죽일 수 있겠나. 나는 거대한 고치 앞에 서서 그저 바라보고 있다. 내일 태어나는 하루살이는 쇠창살을 뚫고 연구실 밖으로 나갈지도 모른다. 내가 창조한 것은 수명 연장의 중요한 단서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혹시라도 내가 연구를 마무리 짓지 못하면 다음 연구자가 이 기록을 읽고 연구하길 바라며 기록을 마친다. 이 기록의 내용을 믿어야 할까요? 상부에 보고할 테니 자네는 조용히 있게. 중년의 경찰은 휴대폰을 들고 상부와 통화했다. 현장을 살펴보니 곤충을 연구하던 연구자 한 명이 실종된 것으로 보입니다. 중년의 경찰은 하루살이에 대한 이야기를 빼고 상부에 보고했고 상부에선 실종 사건으로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보고를 마치자 중년의 경찰은 젊은 경찰에게 말했다. 읽었던 기록은 태워버리게. 이래도 되는 겁니까? 진실이 묻혀버릴 텐데요. 진실? 우린 아무것도 보지 못한 거네. 실험으로 태어난 괴물은 이미 바다로 도망쳐버렸으니 찾는 건 불가능하겠지. 입이 퇴화되지 않았다고 괴물의 수명이 길어지진 않았겠죠. 나도 모르지. 괴물이 바다에서 일찍 죽고 사라지길 기도하자고. 중년의 경찰은 쓴웃음을 지으며 밖으로 걸어갔고 젊은 경찰이 씁쓸함을 뒤로 하고 따라 걸어갔다.